모든 게 잠든 시간인데 당신의 마음만은 아직도 무언가에 눌려 깨어 있다면 오늘 이 라디오가 그 무거운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 보았나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형보다 느리다고 혼나던 순간, 친구보다 성적이 낮아 속상했던 날, 다른 아이는 말을 잘 듣는다며 부모님이 내게 했던 무심한 말들, 그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저 비교라는 이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조용히 새겨진 순간들이었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타인의 기준으로 재는 사람은 영원히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교는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교는 항상 자신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시선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 열심히 걸어온 지금의 당신,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데도 SNS 속 누군가의 빛나는 하루를 보는 순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덮어버리죠. 이게 바로 비교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룬 것들을 작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한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같은 모습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잃어가죠. 비교가 시작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열등감, 나는 부족하다. 경쟁심, 나도 저기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이 왠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리죠.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기 삶은 타인의 소유가 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감정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좌우하고 있다면 그건 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불안함 때문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안심하려 하고 또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믿는 자는 남의 발걸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는 느릴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장이라는 여정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보세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가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불안을 조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비교가 습관이 되었다면 그 습관을 멈추는 연습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SNS를 멀리하는 하루를 가져보거나 나만의 하루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남을 싫어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더 잘 안아주는 방향으로 삶을 돌려보자는 제안이에요. 비교가 습관이 되면 삶은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아진다. 비교는 처음엔 작은 자극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저 사람은 열심히 사네 정도로 지나가던 감정이 어느 순간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로 바뀌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비난으로 깊어지게 되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잊는 자는 결국 그 누구의 삶도 살지 못하게 된다. 비교는 타인의 시선을 빌려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 남들이 인정해줄 성과, 남들과 비슷한 속도와 능력, 그 모든 기준이 남이라는 외부에 있다면
내 삶은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꾸만 부족한 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비교는 결국 삶의 초점을 흐려버려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미 해낸 일보다 못한 일만 기억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무게는 욕망보다 비교에서 더 크게 온다. 욕망은 내가 원한다는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비교는 남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해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채워도 사라지지 않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늙어간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취를 좇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자기만의 색,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속도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SNS를 보며 매일 기분이 가라앉고 친구의 성공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왠지 모르게 실패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비교라는 습관이 너무 오래 지속된 탓이에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잊은 사람에게 시간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비교에 지배당하는 삶은 계속해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없는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추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억지로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나는 부족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을까?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비로소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줄 거예요. 오늘 밤엔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남과 비교하지 않은 채 나는 나에게 어떤 점에서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노력과 따뜻함이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걸 남의 기준으로만 재고 있었을 뿐. SNS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유 문득 핸드폰을 열었을 뿐인데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날이 있어요. 누군가의 빛나는 여행 사진, 다정한 연인의 일상, 멋진 회사 복지, 집 계약 인증, 자기계발 성공 후기 그 모든 게시물은 다른 사람의 삶인데 왜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초라함만 보는 걸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없는 방에서 타인의 눈을 빌려 자신을 보는 자는 스스로를 잊는다. SNS는 우리에게 수많은 거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왜곡된 유리 같아요. 누군가는 가장 예쁜 순간만 올리고 누군가는 성공의 결과만 보여주고 누군가는 일부러 편집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어버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은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고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 시간이 말해준다. SNS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에요. 실패도 고민도 지루한 일상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를 더 외롭고 더 위축되게 만들어요.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가면에 질식한다. 우리가 SNS 속 타인의 모습에 압도되는 건 그들이 잘 나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모습에 나를 맞춰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다움을 잃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만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건가? 나는 왜 항상 제자리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거꾸로 돌려보아야 해요. 정말 저 삶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을까? 내가 내 삶에서 사랑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비교하는 자는 타인의 기쁨에 자주 슬퍼진다. 타인의 기쁨이 왜 내 슬픔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같아야 한다는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삶은 같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시작하며, 어떤 사람은 지금 잠시 쉬는 중이죠. 그 모두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리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를 멈추기 위한 작은 디지털 휴식,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화면이 아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감정의 공기를 불어넣고 자기다움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숨이 될 수 있어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며 자신의 발을 멈추지 마라. 그 발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속도로 걷는 이 여정이 결코 느리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비교는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의 기둥, 그게 바로 자존감이죠. 그런데 비교가 습관이 되면 이 자존감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더라도 누가 알아채는 것도 아니고 당장 표가 나는 것도 아니기에 더 위험하죠.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잊은 자는 타인의 그림자에서 살아간다. 비교는 나를 기준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내 가치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옮겨지죠. 그 결과 내 자존감은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보다 잘해야 괜찮은 거야. 나는 나대로 충분해.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해. 내 길을 가면 돼. 왜 나만 이래? 이렇게 바뀌는 인식은 처음엔 작은 불안으로 시작되지만 곧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중엔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도 해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가볍게 여긴 자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비교는 결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무가치감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특히 이 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나 같은 게 뭘 해?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늘 이렇지.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서 벌어진 전쟁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치명적이다. 맞아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무엇보다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잘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이 내게 칭찬해도 믿지 못하죠.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도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 나의 작은 행동을 인정하기. 오늘 내가 한 사소한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해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 밥을 챙겨 먹었다는 것, 회사에 갔다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것, 그건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삶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예요. 2. 내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자존감이 낮을수록 감정을 억누르기 쉬워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슬픔인지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바라보는 것부터가 회복입니다. 나는 지금 조금 외로워. 나는 스스로가 못나 보여서 속상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스스로라도 알아주는 순간 자기 존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3.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나와의 비교는
성장의 흔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전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오늘은 내 의사를 표현했어. 예전엔 일찍 포기했는데 지금은 하루 더 해봤어. 이런 변화는 자존감을 살리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자는 큰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이다. 자존감은 단 한 번의 계기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고 따뜻한 인식이 매일 쌓일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법. 비교가 힘든 건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괜찮은 사람인지 되죠.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가진 자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처럼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타인이 정한 성공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타고남을 가졌으니 삶의 척도 또한 달라야 한다. 누군가는 말을 잘하고, 누군가는 글을 잘 쓰고, 누군가는 손재주가 좋고, 누군가는 남을 위로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적, 스펙, 외모, 수입 같은 보여지는 수치들만을 중심으로 성공을 정의해 왔어요. 그럴수록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인지 점점 알기 어려워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준 없는 삶은 아무 곳이나 닿기 쉬운 배와 같다. 기준은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남과 달라도 괜찮고 내 속도대로 걸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1. 나는 어떤 순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남들이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정리된 방에서 커피를 마실 때,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 친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때, 하루의 계획을 스스로 실천했을 때, 이런 순간은 남이 몰라도 나만 아는 내 자존의 증거가 됩니다. 아니,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싶은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심, 성실, 따뜻함, 성장, 자유, 배려, 이 중 어떤 가치를 지금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당신만의 방향이 됩니다. 3.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나만의 원칙은? 이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다짐이에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것, 남을 밟고 가지 않을 것,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 다정함을 잃지 않을 것, 이 원칙들이 힘든 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작은 나침반이 될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을 가진 자는 길을 잃어도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온다. 기준이 있다는 건 내가 나를 잊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준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에 충분한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밤 이런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연습이 당장은 미숙하고 더뎌 보여도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답게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또 동시에 가장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잊고 누군가의 색을 따라 칠하려 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지 않죠. 오늘은 그런 자기다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을 아는 자는 남의 신발을 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내 위치, 내 능력, 내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말해요. 즉, 자기 삶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1. 결핍보다 방향을 본다. 그들은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에 더 집중합니다. 자기 삶을 성적표처럼 계산하지 않고 지도처럼 흐름과 맥락으로 이해하죠. 2.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비교에 빠진 사람은 감정조차 남과 비교하곤 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견디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나답게 사는 사람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자는 말했어요. 성찰은 감정을 꾸짖지 않는다. 다만 그 이유를 묻는다. 3. 무언가를 이룰 때보다 지켜낼 때 만족한다. 그들은 성취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해내기보단 내가 지켜야 할 리듬을 잃지 않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깊은 성장을 이룹니다. 4. 관계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다. 비교는 대개 관계에서 시작돼요. 저 친구는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될까 하지만 나답게 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유지할 줄 압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은 자만이 타인과도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 타인의 기준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세울래. 남의 방식이 아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방식대로 살아갈래. 그래서 삶이 덜 요란하고 덜 자극적이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롭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빛을 쫓는 자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잃는다. 비교는 타인의 빛만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빛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남의 조명이 아니라 내 안의 불빛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문장을 조용히 나눌게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빠르지 않아도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조용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나를 지키는 말습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언어의 힘사람은 들어온 말로 마음을 다치고 스스로에게 건넨 말로 다시 마음을 세웁니다.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남이 아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 마음에 머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무심코 자존감을 깎고 있진 않은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안 돼. 또 실패했네. 역시 나야.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머무는 말이 자신을 만든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말 습관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 앞에서도 비교 앞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말하죠. 오늘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꼭 한 번씩 말해주면 좋은 내면의 언어 7가지를 함께 나눠드릴게요. 1. 나는 내 속도를 믿는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도착점이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나의 걸음으로 매일을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장이에요. 2.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무엇을 더 해야 존재를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3. 비교는 타인의 삶일 뿐 나의 기준은 내가 만든다. 누군가의 멋진 하루는 그 사람만의 것이고 당신의 조용한 하루도 충분히 소중한 기록이에요. 4.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부족함을 탓하기보단 그럼에도 존재하는 나를 봐주는 태도가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비교의 끝은 경쟁이지만 나다움의 끝은 평화입니다. 더 나아야 한다는 압박보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는 삶, 그게 진짜 좋은 삶 아닐까요? 6. 지금 느끼는 감정은 틀린 게 아니다. 불안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7.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루를 버티고 다시 걷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진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이 말처럼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따뜻한 다짐이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줄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의 끝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자주 흔들리고 자신을 놓치고 때로는 부끄러워했던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비교의 시끄러운 소음이 멈춰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비교하지 않는 삶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납니다. 1.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 속에선 늘 해야 할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멈추면 하고 싶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삶을 원했구나. 나는 이런 순간에 행복하구나.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삶의 방향이 비로소 선명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2.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비교에 몰두할수록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내 존재가 괜찮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비교가 멈추면 좋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보입니다. 경쟁시키지 않는 사람, 나를 그대로 봐주는 사람, 성과가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로소 소중해지기 시작하죠. 3. 평범함의 아름다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절대 의미 없는 날이 아니게 됩니다. 아침을 먹고, 일을 하고, 웃고, 듣고 하자는 이 반복되는 날들이 별거 없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완성되어 가는 한편의 인생으로 느껴지게 돼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이 생긴다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는 눈을 멀게 하지만 자각은 시야를 넓힌다. 이제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속도, 방향, 걸음의 의미를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덜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걸어온 이 여정은 결코 작지 않고 그 어떤 삶보다 의미 있고 진심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날이 있다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다시 찾아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아플까요? 이별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